제가 준비한 장표에 두 장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핵심 장표예요. 그 중 장표가 요 한 장표인데 핵심 장표 중에 네, 선수금, 회수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을 썼지만 요 하나의 이 그래프만 가지고 몇 시각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현재 시더스를 딱 바라보면 이제 12.12 사태 이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비전, 뭐 앞으로 시더스가 있는 거 다 제끼고 현재 시점에서 자 선수금을 100% 찾은 사람 그룹과 선수금을 100% 찾지 못한 사람 그룹 딱 두 개의 그룹밖에 없습니다. 비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두 개의 그룹이에요. 찾았냐 못 찾았냐. 여기서 렌탈도 이야기하시는데 렌탈은 이야기할 거리가 안 돼요. 찾았냐 못 찾았냐 딱 두 개의 그룹밖에 없습니다. 자 선수금을 제가 제 생각에 어차피 이거 이제 많이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지만 선수금은 회수에 대한 합산 기준은 회수 금액이란 출금액이 있을 거고요. 쇼핑, 페이, 홍보비까지 다 합산이에요. 그게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했다. 이렇게 인지를 한 거고 미회수 금액은 당연히 그 전체에 대한 투자 금액 대비 뺀 거죠. 이게 거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고요. 자, 1인당 2개 계정 1인당 2개 계정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합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합산. 한 개 계정 치면서 5,200 넣고 한 번도 안 찾았어. 근데 한 개 계정은 5,200 넣고 4억 찾았어. 그럼 한 개 계정은 못 찾았으니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돼?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인당 몇 개 계정이든 다 통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장이나 같은 뭐 공장 리더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수익구조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회수를 못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더분들은 당연히 계산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선수금 100% 이상 찾는 회원과 팬덤이라고 하는 인원과 못 찾는 사람, 못 찾는 인원 두 개 그룹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실적으로 이제 전산 데이터 시스템을 받아다가 분석을 쫙 해보면 그래프가 분명히 요상하게 보일 거예요. 제가 200%까지만 표현을 해놨는데 어마어마한 인원 분포가 작을지 엄청나게 클지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는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데이터가 저는 이 작업이 분명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무조건 해피캐시에 대한 전산 시스템 데이터 분석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지금부터는 살짝 좀 빈약한 장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를 다 못해서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한 장표들이니까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남아있는 남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 권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쉽게 말해서 이 B그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A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죠. A그룹을 위한, A그룹에 의한 모든 게 A그룹에 대해 이 사람들이 뭔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요, 비데이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KTN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자, 모든 게 생각들이 발상들이 A그룹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 B그룹의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이해하는 척, 생각하는 척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달을 걱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케이스 1. 으쌰 빨리 정상화하자. 믿습니다. 언제요? 뭔가 보석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뭔가 또
누가 A그룹에 의해서. 본질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일부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캐스트 100% 미만 회수자들 회수하자. 이제는 안 되겠다, 죽겠다, 회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일부. 자, 저는 케이스 3. 그냥 간단합니다. 100% 이상 회수자한테 제출다 받아서 다시 시작하자. 이 돈은 너희 돈은 아니야. A그룹 돈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저희가 신탁을 계속 걸고 있잖아요. 자, 10만 명,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제가 들어왔을 때 한 6개월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미회수금자들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없어졌다. 그럼 굉장히 고민을, 그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자, 그러면 저는 간단합니다. 현재 모든 게 정리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뭔가를 하고 싶다 한다면 우리와 동등한 요건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들은. 자, 저희가 생각하는 게 현재 신탁이고 신탁이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막은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B그룹을 위해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봐요. 신탁을 놓고 최대한 관련 자산들을 최대한 모아놓고 그걸 모아놓기 위한 회사가 현재 신생 법인이에요. 그 회사가 다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뭘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 받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받을 곳이 필요한 그래서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건 다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모아놨으니까 받고 싶으면 받고시고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부천 이런 말씀하시다고 이름이 중요치 않아요. 이미 중요치 않아요. 없어질 공중분해될 자산을 모아둔 거고 그거를 피해를 최악의 경우 이분들이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저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러면 전체 이 미회수 인원들에 대한 전체 미회수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실제로 이제 현재 가치가 10억인데 실제로 정리를 해보니까 5억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가치만 가지고 전체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이거 가지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80% 손해보더라도 받자. 20% 손해보더라도 받자.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손절. 20% 30% 손절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pun짝pun짝 하면 글쎄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미회수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을 해야 돼요. 제 생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전체 미회수 금액에 예를 들면 확보된 자산이 한 80% 정도 찼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회장님이 어떻게 해서 확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보니까 전체 자산이 한 80% 정도 찼어. 그러면 회생을 바라고 시데스가 새로운 제도약을 바라고 여러 리더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 이상 회수하신 분들이 재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등한 조건으로 제가 그래프를 잠깐 그랬지만 미회수 자산이 80%라면 80%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회수하신 분들, 회수 이미 하신 분들이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 재투자를 못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피 같은 돈을 내라고 한다고 부모여가지고 교육이 어떻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에 쭉 보면. 피 같은 돈은 이분들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B그룹이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외돈, 피 같은 돈은 A그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B그룹이에요. 항상 B그룹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회사든 BDA든 전체 확보하시는 자산이 얼마고 이게 전체 미회수 금액을 오버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프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 이거에 동등한 입장에서 100% 회수하신 분들이 금액을 재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좋아, 재투자를 다시 운영해야 재가동해야 돼. 하지만 내 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것 같아요. 좋으면 투자를 하셔야 돼. 어차피 없어질 돈 아니잖아요. 지금 투자를 하셨지만 쉽게 말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재투자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난 재투자를 하기 싫고 너희들이 다시 재가동하면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숟가락만 얹을 거야. 그건 B그룹에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제한된 자산에서 계속 깎아먹는 게 우리가 아니라 A그룹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에서는 이제 밑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아래는 생각 없이 그냥 위만 바라보시는 분들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저는 100% 이상 회수하신 분들에 대한 재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빨리, 정상은 아니에요. 가장 빨리 출금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방법은 가장 빨리 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4월 말에 5월 초에 이제 제한시 시키면서 다시 재가동을 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땡 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어쨌든 신생 법인 안에서 뭔가 이제 입출금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신생 법인 안에 자산만 있을 뿐이지 현금이 없어요. 그죠? 현금이 없어요. 현금을 누군가는 기름을 많이 넣어놔야 돼요. 방법은 피 같은 돈을 왜 내가 넣어야 돼? 하시는 분들이 넣으셔야 돼요. A그룹에 있는 분들이 전체 확보 자산 대비 비슷한 비율로 80% 정도에 대한 금액으로 재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내가 회수한 금액을 다 내라는 게 아니라 이 비율별로 각자 내라는 거죠. 각자. 비율별로. 그래야 그걸 이제 다시 하려고 다시 시스템화 시켜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현금 자금이 최대한 확보가 되고 정상화가 되고 급한 불부터 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모든 팬덤들이 다 힘드실 거예요.